투자사의 입장으로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정립된 것들이 있어요. 패밀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새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시작을 하면은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상주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창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은 잘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창업은 운 좋게 작은 엑싯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 테크 기업들에서 일했습니다. 창업을 처음에 가서 할 때는 너무 정신없이 성공하고 말 거야. 여기에서 성공 못하면 진짜 안 돼. 배수의 진을 치고 했지만 엑싯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서 일해 보니까 여기는 다른데? 라는 걸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좋은 점을 혹시 한국에서도 시도해 볼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의 크고 작은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에서의 크고 작은 IT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다 정리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마존 한번 대볼까? 라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한국의 문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아마존의 문법을 수혈하면서 성공의 지름길로 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 스위치팟을 잘 찾을 수 있겠구나 옆에서 직접 보고 논의하면서 도출했던 부분들이 지금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일부러 내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반대가 리프트였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문화에만 젖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떤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익히게 되면서 지금의 기준점들, 원칙들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엑싯 이후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 주변이 더 많은 창업가들로 둘러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처음 VAP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을 때 더 많은 창업가들, 더 많은 진지한 삶과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VAP는 카카오벤처스가 EIR, Entrepreneur in Residence라고 해서 상주 기업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Venture at Port라고 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벤처러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상주 기업가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강점 같은 것들이 전수가 됐을 때 시너지가 높겠다 하는 부분을 좀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해요. 국내외 유명 VC 중에 이 EI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카카오벤처스도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를 받은 다양한 패밀리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듣고 풀고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의 입장으로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정립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패밀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새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본 투자자와 VAP가 꼭 해야만 하는 시행착오들만 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업의 본질에 맞게 해보고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원타임으로 만나서 될 게 아니고 최소 일주일, 하나의 이터레이션, 두 개의 이터레이션 정도는 실제 일을 해봐야 서로 배우는 게 많겠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주는 그 회사가 일하는 방식에 저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두 번째 주서부터는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고 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하나하나씩 항상성이 깨지지 않게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그분들에게 맡기고요. 이게 좀 큰 변화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두 달 정도를 그걸 같이 하기도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저와 함께 일하기 전에 창업가분들과 저와 함께 일하고 난 후에 창업가분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되어 계세요. 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지고 다시 업을 재정의하고 자신의 창업가로서의 정체성도 재정의하시면서 훨씬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을 벌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꼭 필요한 시행착오를 하려면요,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도움을 구하지 않는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놀라웠고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나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지금 이 시점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같은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웹만 서비스로 만드시던 팀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저 같으면 한국에서 모바일 앱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운영까지 다 해본 개발자나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최고로 시행착오 적게 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서 그 노하우를 다 듣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단 모바일 앱 개발자를 뽑아서 만들려고 해요. 앱이 6개월 후에 나오고요. 한 달 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리고 돈은 다 없어진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은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신 거죠.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시행착오를 해서 만들어 놓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거야 라고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이런 비슷한 문제는 그동안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풀었고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풀었고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풀어서 이런 것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요즘 되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창업가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업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하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시행착오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시작을 하면은 남들이 다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드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전문성은 확실한데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개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대표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야 되고 개발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스타트업 창업가로 확장하시고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자사나 시장 관점에서 보면 저 회사는 무엇이 강점이야, 무엇이 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내부에서 자신들을 판단할 때는 정반대로 판단하고 계시는 곳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업력이 좋은 게 아니고 개발, 제품 역량이 뛰어난데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팀은 사실 제품을 영업을 하기 좋은 형태로 빠르게 개선한 다음에 영업을 하면 더 결과가 좋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내부에서 자신들을 판단하는 것과 시장에서 또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강점을 재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사례들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업가 대표님의 성장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잘못 생각하시는 게 좋은 분들을 모시면 그분들이 우리 회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분야구나,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부분을 나의 약점에서 강점으로 만들 수 있지 먼저 움직이시고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분을 모시면 그 부분이 더 시너지가 나면서 더 이상 그 조직의 약점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귀인을 모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하는 스타트업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대표 및 공동 창업자들의 역량과 기업의 역량은 비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신의 역량 확장을 꼭 시도해 보셔야 된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씬에서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업을 대하는 진지함, 확장을 이뤄내려고 할 때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뚫어내려고 할 때의 그 기세,
에너지 같은 거는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어려운 과제를 풀지 않을 때는 절대 보거나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창업을 했었고 치열하게 살 때가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 정도는 해야지 되겠구나 스스로 채찍질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좋았어요. 정답은 없죠. 펀드 잘 해서 잘 투자하고 회수 잘하면은 꽤 잘한 거다라는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벤처 캐피탈은 벤처에 돈만 넣는 게 아니고 벤처러스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사들은 다양한 크고 작은 성공, 실패, 시행착오를 엄청 고민하고 해보고 있는데 그거 대비 한국의 투자사들은 하던 것만 하려고 해요. EIR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고 남들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필요한 도움을 만들어내서 패밀리사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가치를 증폭시킬까 같은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서부터 실행까지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카카오벤처스나 다른 투자사분들의 고민의 영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저는 카카오벤처스의 모토인 코파일럿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VC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창업가의 입장에서 카카오벤처스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상방도 높여주고 하방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상방을 높여준다는 건 나는 스타트업의 성공의 정의를 이만하게 그렸는데 카카오벤처스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그 상방은 훨씬 더 높고 크게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방도 망할 수 있는 걸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카카오벤처스와 패밀리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아, 우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높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실험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방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코파일럿의 역할에 충실해서 많은 패밀리사들의 상방 높이고 하방 높이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은 카카오벤처스가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벤처스와 패밀리사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 제가 꼽아보자면 높은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VAP로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에너지로 패밀리사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에너지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원래 뜨거웠던 분들이고 원래 열정이 있고 원래 에너지가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 나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땐 저랬었지.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자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도 세우고 채용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잊고 있었던, 힘들어서 잊고 있었던 에너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 VAP 분들도 에너지 레벨이 높은 분들이면 더욱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은 될 때까지 할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정의도 되게 많고 그 성공을 이뤄내는 방법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꼽아봐라라고 하면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창업가로서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증명하고 세상이 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될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얼마의 시간과 얼마나 에너지가 들던 간에 이런 분들이 창업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진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데요. 너무 힘들었을 때 죽지 않아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 잃지 마시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셔서 이후의 삶이 지금의 저처럼 행복하고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가보셨으면 합니다. 추천합니다.